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지현입니다. 바로 전에 지금 교원 분들한테 이렇게 양성을 한 기관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기부 대상을 받았는데 원래 좋은 일을 하면 오른쪽이 하면 왼쪽이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모르게 10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저희 기관에서 지옥 캠프라고 해가지고 1,100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하는 탄소 중립 시대가 와서 더 이상 오른쪽이 하는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고 이러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기부는 지식에 대한 기부고 이게 사회가 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우리가 과학기술로 기술을 개발하지만 그 부분을 50% 정도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교육기부 대상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1,100명을 가르치기는 쉽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근데 이제 다 같이 함께 해야 하고 각 기관의 ESG 경영이라는 부분이 각각의 지식 그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탄소 중립 시대에 왜 이런 부분이 도래됐을까를 알아야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경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이제 2002년에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죠.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21세기를 위해서 바이오하고 로봇은 알고 있는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단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2000년도에 21세기를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로봇 바이오,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를 했냐면 그때는 이제 교육부와 과학기부가 같이 있었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서울역에서 우리가 그런 과학들을 성과들을 여러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헤어진 거예요. 교육부하고 과학기부가.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가 저는 실제로 기후변화에 국제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이 무서워요. 어떻게 가냐면 개도국에 가 있으면 독일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은 정말 지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무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독일을 10년 주둔했는데 저희가 개도국에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데서 저희가 이거를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얘기를 했을 때 걔네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과학과 교육으로 잘 사는 OECD 강국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일도 돈을 많이 주고 일본도 돈을 많이 주지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교육과 잘 사는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손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만 나가면 거의 애국자가 되는 그런 심리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후변화 실천에서 봐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제일까라고 하는데 탄소 중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탄소 중립은 50%가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회를 다 바꿔야 되는데 하드웨어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CCUS도 해야 되고 태양광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은 전체 사회를 바꾸는 50%가 소프트웨어로 이런 교육 부분이나 실천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돈으로 하는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기능은 다 틀리지만 탄소 중립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녹아져 있는 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순환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에 있는 폐기물은 제주도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 있는 폐기물은 필리핀 가서 사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빈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타운, 아주 마을 요 단위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세계 지방 정부 연합을 해서 어떻게든 지방 정부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공통사항이 뭐냐? 우리 서울시든 대전시든 쓰레기가 똑같이 나오고 우리 파푸아뉴기니아 아주 못 사는 그 부분에 가도 태평양에 쓰레기가 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은 우리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생활 쓰레기다라고 선정을 했어요. 그 보시면 이런 부분들의 위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도 코카콜라가 있어요. 필리핀의 아주 지방 도시에 가도 따뜻한 코카콜라가 있거든요. 페트병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건 거기가 무지하니까 바나나가 다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 시민도 포함을 해야 되고 개도국으로 가면 무슨 부분이냐면 이제 역량 강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모든 부분들에 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들을 이제 첫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시스템을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할 수는 있지만 맨 마지막으로 갈 때는 우리가 시민교육도 해야 되고 세계적인 역량 강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상당히 점심시간 이후라서 졸리실 그런 타임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속가능하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근데 지속가능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1번으로 17개인데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은 딱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은 0.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천연 광물들이나 이런 그 물들과 같이 기후변화 부분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우리가 파리 협정을 실행하는 부분에 탄소 중립이 있는데 그 탄소 중립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천연 자원과 물을 남겨두고 우리는 쓰레기만 가지고 나도 가공하고 남은 그 부분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과학기술로 아니면 실천하는 부분들로 다 재활용하고 아껴야 된다라는 정신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파리 협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이고 이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잘 모아서 이런 가난, 로우 퍼버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서 우리가 빈곤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코카콜라를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 참 잘했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IT 부분을 카본 머니 시스템에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게 그 필리핀에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물물교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린 뭘 주지 걔네들한테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모든 전문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실천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모여져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채널이 바로 교육, 이런 지식의 기부를 하나에 만드는 ESG 경영 시대의 가장 큰 부분으로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와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Climate Technology Center Network이라는 유엔에서 실제로 기술의 다양성들을 파리 협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전에는 어떤 기후와 관련된 것은 유럽이 독점을 한 거예요. 다 독점을 했는데 얘네들이 다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세일하듯이 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이 뭘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할게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 밑에 기술의 다양성 부분을 요구도 하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위상이 커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몸을 우리가 하나로 놓으면 삼성 같은 그런 데가 아주 대교 이런 데가 우리가 육성이 됐죠. 그거는 우리가 동맥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맑은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맥상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밸런스가 없는 거죠. 정맥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밝게 해줘야 되는 밸런스 있는 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쓰레기 업체가 하든지 고물상이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가 완성이 될 때가 바로 선진국이고 바로 이 방법을 뭘로 쓰냐 다 각각이 실천하는 교육 이 지식을 어떻게든 정맥산업으로 하나씩은 새롭게 맞춰서 이런 실천을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실천을 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에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도시업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얘기고 우리 교육기부는 다른 얘기냐 다 같은 하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글로벌 워밍이 됐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가 벌써 발생이 되면 100년 정도가 계속 머무르니까 어떻게 플라스틱 같은 이런 메탄 부분은 한 몇십 년밖에 안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다 빨리 우리가 페널티를 줘서 걔네들마저라도 빨리 하면 머무는 속도가 20년밖에 안 되니 그걸 어떻게든 달성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해서 플라스틱세를 내고 탄소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 이게 바이든이 안 되면 또 그건 제로 될 거야.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다들 이런 사회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부분들을 다들 지식을 모아서 기부의 하나의 부분으로 교육과 아까 그 새로운 말씀들을 또 해주셨는데 뭐냐면 다 리타이어하고 이제는 우리 100세시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하고 여러분들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에서 리타이어를 하기 전서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제일 우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그 아주 잘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제일 학습이 잘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수들, 그 다음에 공무원 출신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환원으로 다 이 부분들을 초중학교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짱 하고 뭐 경영평가 때 이거 우리 짱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지속가능 계속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부분을 실천하고 이러는 부분이 결국 우리 탄소 국경세나 플라스틱세를 신설을 해서 산업이 이끌지만 그 부분을 가리켜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050년까지 네트제로의 CO2를 우리가 단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로 조림하는 거는 알아도 그 나무로 키워서 30년 동안 키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4 용지를 만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A4 용지를 만들었다가 조금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딱 뿌겨가지고 바로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30년 동안 키웠던 나무를 그냥 우리는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떡볶이 먹었던 우리가 쓰레기 그 그릇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버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조립을 하면서 종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손실을 하거든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상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가리키는 것들을 모아서 참 잘했어요 라는 부분들을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 환경이 또 있으면 환경을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 전문가가 있으면 물 전문가를 또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서
IT가 우리가 강조되니까 IT도 들어서 하나 더 들어가고 실천과 기부에 대한 방법들을 탄소 중립으로 묶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플라스틱은 페널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내는 순간 생태계가 마비가 되니까 그것 또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생태계를 마비시키는 것보다 모아서 재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걸 누가 모으냐? 초등학교를 모으면 다 됩니다. 왜냐? 초등학교 엄마들은 뭐 달돌이 따오라고 그러면 다 따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초등학교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뭘 했냐면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2000년도에 카이스트에서 그 부산 영재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뭘 시험하고 싶었냐면 왜 우리나라는 이 부산 영재에서 수학과 물리만 1등을 하지? 가서 그쪽으로만 지원하지? 이 환경은 왜 안 하지? 안 가르쳐서 안 하는 걸까? 아니면 그쪽 분야가 아주 3D라서 안 할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지원했어요. 결론은 걔네들 다 보냈어요. 스탠포드 교육 다 보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뭘 했냐? 아, 우리나라 교육이 엉망이구나. 우리가 이걸 가리키질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리키는 지금 우리 교육부하고 창의재단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그리고 새로운 이 실천의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결론만 잠깐 얘기하면 뉴욕 그 자연사 박물관이 와서 1년에 여기서 100억을 일주일에 싹 가져가요. 근데 거기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정도 또 안 되고 전시만 몸이 막 뜨거워서 뭐 이러네요. 이런 것들 조금 전시하고 있는 거를 제주도에서도 초등학교 엄마가 다 와서 그 티켓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싹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놓는 데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바로 초중고들 제가 이렇게 아무리 1100명을 가르치고 교육기술을 해서 대상을 받아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이 세상을 바뀌려면 우리 이 교육부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서울 교육청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실행을 해서 이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모르고 어머님들도 모르고 학생들은 더욱더 모르고 이걸 뭔가 센세이션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실천이고 교육의 기본 행동이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초등학생한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아, 탄소 국경세 되게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제가 그리면 얼마나 쉬워요. 뭐냐? 야, 우리가 돈 안 내고 무임승차 딱 하면 좋니 안 좋니? 그럼 뭐 당연히 안 좋죠. 그런 부분들을 탄소세를 강화하는 유럽은 많이 돈을 들이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거꾸로 아, 여기에다가 잘 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공장을 차리고 거기는 임금이 되게 싸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익을 다 보고 다시 우리나라에 유럽에 와서 굉장히 비싸게 팔면 좋겠니 안 좋겠니? 그럼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 무임승차라는 부분으로 탄소를 그 부분을 제재하는 게 탄소 국경세다. 결국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염을 하든 저기서 오염을 하든 다 하나씩 후관세라도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카본텍스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탄소 국경세가 전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오염 부담이 되는 사람, 탄소를 누출하는 현상 이 영어로 보면 한 권이 우리가 탄소 국경세가 되는데 그걸 학생들한테 실제로 가르치고 쉽게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를 KBS에서 학생 뇌과학자 그 말씀하셔서 저도 그 PD한테 교육을 받아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아서 찍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훈련은 제발 어려운 용어 쓰지 마세요. 학생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식으로 훈련 받았던 거. 이렇게 훈련하는 거가 우리의 과학자들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하나에 실천하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고 모든 기관들이 다 같이 하나씩을 모아주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존경받는 우리 개도국에서 우리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러면 보시면
이게 이케아 같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가서 어디 가서 막 사는 거니? 그러면 막 이케아 같은 거 좋아요. 싸고 튼튼하고 좋아요. 이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케아 제품은 100% 폐기물로 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케아가 우리 제품은 폐기물에서 씁니다. 막 불매운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친환경 제품을 우리는 만들어서 아주 이쁜 디자인을 하고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홈페이지에 외국에 가면 이케아는 100% 웨이스트 가지고 재활용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세상이 바뀌었냐면 쓰레기를 갖다가 뭔가 다 새로운 그 마켓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IT하고 디자인하고 굉장히 우리가 융합을 해야 되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저는 지금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선생님도 그때는 피아노 치고 음악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융합으로 이제 디자인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구매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파트를 있는 것을 알아야 뭔가 면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ESG 경영의 가장 공공기관의 1번이 이제는 돈으로 기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 이런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회에 뭔가 연결할까. 그런데 각각의 사회로 하나씩 중구난방으로 되면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하나를 교육부에서 또 창의재단에서 하나를 잘 모아서 이런 부분으로 선도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브리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 말을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맥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정맥산업의 연구자들이 모아서 예를 들면 스탠포드 같은 데는 이런 과학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세계 탑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드림은 우주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로봇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미 유럽이나 정의로운 순환경제, 미국,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사운드법이라고 법령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이런 사회를 다 바꾸자, 기부나 이런 부분. 근데 사운드가 뭐지? 이거 뭔가? 그런데 그 사운드는 건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사회를 하려면 쓰레기를 다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정화하고 돈으로도 만들고 이런 전체적인 사회를 만드는 체제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기본은 이런 기부, 지식에 대한 기부들을 선도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런 밥상을 차려야 우리가 반찬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반찬을 차렸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야 될까?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가장 큰 부분으로 선도하고 이제는 제가 1100명의 선생님을 혼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테크라고 하는 기후변화의 신산업을 위해서 실천하는 이런 기부를 우리가 같이 만드는 이제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시면 제가 파리 협정 때 이 쓰레기 그 박사라고 해서 네이버에 치시면 양전 박사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보면 마이다스 터치를 가진 이제 쓰레기를 과학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제 기술이 하이텍이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회에서나 이런 부분에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 제 기술을 갑자기 원해서 제가 그거를 10년 동안 다 쓰레기를 자원화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이 산업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1세대 여성과학자인데 그거를 인터뷰에서 너무 미화해가지고 쓰레기를 마이다스 터치로 과학자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다 쓰레기가 뭐 다 산업으로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1세대를 다 지내고 파리 협정에서 제가 한국의 대표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파리 옆에 뭐냐면 빌 게이트가 딱 있는데 Climate Change and Water Resource 여기서 이제 기부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회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좀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물이 0.5%밖에 저는 물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0.5%밖에 드링킹 워터, 마실 물이 없는데 그걸 오염시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시키고 나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챌린지 어워드로 바로 토일렛,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개동국에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에 가면 제가 거기 가면 좀 날씬해져요. 왜냐하면 7시간 동안 뭔가 마시면 어딘가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저도 사실은 이분의 제자 하버드에 가서 연구를 했었는데 똥물을 갖다가 어떻게든 우리 드링킹 워터로 만들고 나사 프로젝트도 그런 부분들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이게 어떻게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공동체로 그 부분을 고민할까라는 걸 하나로 모은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Climate Change and Water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파리 협정 가기 전까지는 물은 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물을 더 이상 물 이외의 것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감사돼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이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오폐수 질병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어떤 거를 평창 올림픽 때 환경 올림픽으로 했냐면 그때 평화 올림픽이 하도 떠가지고 이 환경 올림픽은 아무도 몰라요. 저 구석에서 인터뷰한 것밖에 모르는데 찾아보시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카본 머니 학생들한테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이제 폐기물을 가져오면 그걸 어워드도 주고 돈도 주고 그걸 다시 기부해야죠. 우리가 폐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실천 운동으로 만들고 그 실천을 사회에다 기부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죠. 다 같이 우리가 새롭게 기부를 하면 이 세상이 탄소 중립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갈 수 있을 거고 이 시범 사업을 어떻게든 초등학교랑 서울에 있는 교육청하고 해야만 교육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새로운 부분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이 실천이 결국은 모든 사회에 그 알람을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그 새로운 실천, 이 부분들이 새로운 기부, 지식에 대한 실천 이런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미리 예약된 데 아니면 제가 강원도에서도 아까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강원도에 가서도 실천을 하고 있고 제주도까지만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다 같이 이제 협의회도 만들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창의재단과 교육부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1회지만 하나가 이렇게 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